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분은 김형석 교수입니다. 중앙일보에 칼럼을 실었는데요. 김형석의 100년 산책, 105세시니까 저는 이분을 존경하는데, 일단 학자로서, 철학가로서 105세 사시면서 80년 이상을 연구한 거요. 물론 20세까지는 그냥 공부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공부였는데,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서부터는 이제 연구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교수가 되셔도 연구하셨고, 그래서 이분의 글을 좋아하는데요. 오늘도 아주 묵직한 화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지정학적 운명 아닌 역사적 창조가 중요하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6.25 전쟁 73주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전쟁의 지정학적 연구에 관한 저서를 소개 권고했다. 다른 논평은 없이 중국 이해와 관계 개선에 관한 두 번째 추천서였다. 문재인은 집권 후 첫 중국 대사로 노영민 의원을 임명했다. 중국에 관한 관심과 열정이 두터웠다. 집권 기간 중 미국에 대한 비판은 있었어도 중국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의 몫이다. 작년에 주한 중국 대사가 야당 대표를 불러 대중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훈시를 했을 때도 문재인은 직함을 생략하겠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직함을 썼는데요. 저는 읽으면서 생략하겠습니다. 문재인은 침묵을 지켰다. 국민은 자연히 앞으로 민주당의 정치 방향과 성격이 어떨 것이라는 관심과 판단을 갖게 됐다. 필자가 관심을 두는 것은 6.25와 같은 정치적 사건에서 지정학적 해명과 연구가 어느 정도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합니다. 세계 지도는 지구 탄생 때부터 주어진 운명적 유산이다. 바꿀 수도 없고 달라질 수도 없다. 자연적으로 결정지어진 전제 조건이다. 공간적 자연 질서는 모든 국가와 민족에게 주어진 기정 조건이다. 역사는 인간의 시대적 선택, 역사는 그런 결정된 공간적 여건과 기반 위에서 벌어지는 민족과 인류의 목적과 선택에서 이루어진다. 시간과 시대적 원의 유산이다. 지정학적 자연은 인간 역사가 이용할 수 있고 긍정과 부정적 선택을 할 수도 있어도 역사를 만들거나 바꾸지는 못한다. 역사는 인간의 시대적 선택에 따른다. 영국과 일본은 유럽 대륙이나 아시아 대륙에 비하면 좁은 국토와 민족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대륙과 1대1로 대처했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근대에 와서는 문화적으로 대륙보다 우위의 창조력을 갖추고 있다. 한반도는 그 중간 정도의 작은 국토와 적은 인구로 대처해왔다. 우리는 그런 지정학적 여건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안에 살면서도 우리 민족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는 차이가 있고 때로는 그 더 큰 변화를 만들어왔다. 한글과 그 문화적 업적과 영향을 지정학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나 개인도 그랬다.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 나를 도와주던 마우리 선교사가 제안해왔다. 중국 북경대학으로 간다면 학비와 생활비까지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고. 나는 중국어도 모르고 중국 책을 읽어본 적도 없어 대학에 간다면 일본 도쿄에 가고 싶다고 했다. 내 뜻을 받아들인 마우리 선교사는 도쿄 와사다 대학교 호아리 리이치로 철학 교수에게 소개와 추천 편지를 주었다. 호야시 교수와는 오랜 친분을 갖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의 동지였다. 나는 중학교 때 그 교수의 책을 읽었고 감명을 받은 바도 있어 감사한 마음이었다. 그 혜택으로 호아시 교수의 많은 지도와 도움을 받았다. 지금 회상해보면 그때 나의 선택이 옳았다. 그 당시 북경대학에서 수학한 연세대의 교수와 함께 있으면서 북경대학의 학문적 수준과 국제적 위상이 일본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유구한 문화적 유산에서 본다면 아시아에서 중국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다. 그러나 미래 세계라는 관점에서 비교한다면 일본의 장래가 더 희망적이다. 마오쩌둥을 영도자로 따르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는 중국 정신문화는 우리보다도 후진성을 자초하는 실정이다. 중국과 함께하는 북한과 일본에 가까운 편인 한국을 비교한다면 그 간격은 좀처럼 좁혀지지 어렵다. 그것은 일본 자체의 창조적인 문화보다는 근대 이후의 서구나 세계 문화와의 정신적 동질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 정권은 중국의 존경스러웠던 인문학적 전통을 스스로 포기하는 과오를 범했다. 지금은 한문 문화와 일본 문화 그리고 한국 문화권이 공존하는 위상으로 바뀌고 있다. 선의의 정신자적, 정신사적 경쟁이 지속될 것이다. 전쟁 없는 평화, 세계사적 사명. 그런데 문재인은 중국과 한국을 큰 산과 작은 산으로 비유할 정도로 지정학적 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친중국 정책이 친자유세계보다 유리하며
그것이 지정학적 유산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북한과의 통일을 위해서는 당분간 그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 또 정치계의 흐름을 보아 중국과 북한은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는 같은 하나가 될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재임 기간 친북 정책을 추진한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재임 기간의 정치적 노력을 윤 정부가 역행한다고 불만을 노출해왔다.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발언을 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사회에 사는 편이 전쟁보다는 좋다는 뜻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전쟁을 부추기는 불장난이라는 뜻으로 들린다. 북한 김여정의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 전쟁은 역사에서 최대의 악이다. 선한 질서와 인간의 가치에 위배해서 악을 조장하고 있는 북한 공산 정권을 억제해서 전쟁 없는 평화를 유지하자는 세계사적 사명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은 아니기를 바란다. 긴 세월이 지나기 전에 무력, 부강을 꿈꾸는 공산 정권보다는 문화 강국으로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이상을 후대에 물려주고 싶은 우리 시대의 사명은 막중하다. 그 목적을 위해 선택할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때다. 할 때가 지금이다. 역사는 지정학적 공간의 유산이 아니다. 자유와 인간애를 구현, 실천하는 국가가 선한 열매를 이웃나라에 베푸는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시대를 통찰하는 묵직한 주제로 글을 써주셨는데요. 이분의 그 통찰을 감히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제 평가는 접어두고요. 저는 이분의 글을 아주 글자 하나, 문장 하나, 토시 하나 외워야 할 정도로 너무 훌륭한 통찰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수 또 배우네요. 지정학적 운명이 아닌 역사적 창조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 붙은 북한은 망했고 미국, 일본과 붙은 자유 대한민국은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과 이재명을 비판하셨는데 이 글이 2월 2일자 이제 새벽 0시 39분에 업데이트 됐으니까 아마 김영석 교수님은 한 이틀 전에나 해서 아무리 늦어도 하루 전에는 글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데스크에서 혹시나 이제 철자 같은 게 이분의 그 문장을 건드릴 수는 없죠. 혹시 이제 점 같은 거, 컴마 같은 거나 이런 게 교정이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아마 검사하는데 시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의 이 망발을 듣기 전에 글을 쓰신 겁니다. 글 쓰시는데 최소한 몇 시간 그리고 검토하는 데까지 합치면 김영석 교수님이 이 글을 중앙일보에 내기 전까지 하루는 아마 최소한 하루 이상 걸리셨을 겁니다. 그러고선 또 중앙일보에서 하루 정도 또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2월 2일자 0시 39분에 이게 업로드 됐는데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자꾸 얘기하냐면요. 이재명의 그 6.25 군사 충돌 발언이 나왔잖아요. 어저께. 6.25는 남북 간의 38선에서 막 밀리고 어쩌고저쩌고 군사 충돌하다가 벌어진 전쟁이다. 말하자면 양쪽이 치고받고 하다가 벌어진 전쟁으로 이 엄청난 발언을 했어요. 그럼 오늘 아침 종편에서들 보니까 평론가들이 이재명이 실수했다고들 평가하더라고요. 좌파 평론가도. 근데 저는 이건 실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은 뼛속 깊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던졌을까? 그거는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던졌을 거예요. 일단 주사파를 집결시키고 주사파는 이런 수정주의적 6.25 전쟁관 이거에 경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거보다 먼저는 김정은 집권층에 이제 이번 선거 도와달라는 SOS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우파한테 욕먹는 건 신경 쓰지 않죠. 왜냐하면 우파는 어차피 이재명의 민주당을 찍어줄 사람들이 아니니까 거기서 시끄럽게 욕해줄수록 자기한테는 도움이 더 된다. 왜냐하면 우파가 이봉규 같은 데는 지저대고 씹어댈수록 주사파들은 응집하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입이 찢어지고 이재명을 이뻐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느냐? 요즘에 매일같이 쏴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이냐 평화냐? 평화를 택하려면 민주당을 택하라. 이런 얘기죠. 이런 걸 막 압박하면서 그 다음에 부정선거가 있잖아요. 부정선거로 결정적으로 저렇게 북한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 이재명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걸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언, 이 미친 발언인데 실수가 아닙니다. 이재명은 고의로 이런 발언을 했다. 이걸 우파라든가 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관은 6.25 군사 충돌 누적 이재명 발언에 대해서 인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요 정도로 비판하는데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인식은 원래 그런 놈이고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지금 총선 구걸을 한다.
자체가 누구한테? 김정은한테 총선 구걸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주사파들한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특수부대 그 해킹부대 통해서 결과값을 바꾸고 여기서 통바꿔치기는 주사파 중에서 아주 핵심 요원들이 할 거 아닙니까? 통바꿔치기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이번에는. 왜냐하면은 뭐 CCTV 다 해놨고 뭐 수검표 저거 해놨고 QR코드 없앴으니까 재검표 할 필요도 없다고 우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전자개표기하고 메인 서버에서 뚝딱뚝딱 해치면 메인 서버 들여다보자는 얘기는 감히 안 하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여태까지 안 해왔으니까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또 안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과반 이상 먹으면 판 끝난다. 그러면 누가 해줘야 되느냐? 그건 북한이죠. 그럼 누구한테 아부해야 되느냐? 국민한테 아부할 필요 없죠. 주사파, 친명, 자기네들만 아부하면 되고 보수구, 중도구 다 필요 없고 김정은한테만 아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판 끝난다고 보고 이재명이 일부러 이런 발언을 했다. 이 어마어마한 발언 아닙니까? 6.25가 세상에 38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충돌로 일어난다는 발언을 야당 대표가 그냥 야당 의원이 해도 이게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텐데 만약에 미국에서 일개 의원이 있다고 발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 의원은요 법으로 심판받기 전에 미국 국민들한테 총 맞습니다. 총 맞아요. 미국 국민들한테. 어느 누군가한테. 다니질 못해. 그런데 야당 대표가 이 발언을 뭐 인식에 문제가 있어서 발언했을까요? 실수로 발언했을까요? 일부러 했다. 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선거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놈들 감옥에 쳐놔야 돼요. 안 쳐놓으면 나라 뒤집어집니다. 알아서 하십시오.